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1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신한천일염의 경기 1대1 동점 상황인데요. 주장 맞대결, 이지명 맞대결에서 한 판씩을 가져갔습니다. 오국 속기대국 안국현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안국현 선수가 객관적으로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판 승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사국 역시 속기대국이고요. 박하민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정말 올해 박하민 선수 네. 이보다 더 잘해줄 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이런 선수들을 다 지금 꺾었습니다. 굉장히 팀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물가정보팀은 네. 박하민 선수가 지금 이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지금 사실 강동현 선수와 신민준 선수 그렇게 막 엄청 못하고 있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기대에 미치는 성적은 올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팀이 5할 승률로 있는 것은 박하민 선수의 지금 역할이 아주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사국과 오국 동시에 시작을 했고 지금 장고대국 같은 경우는 중반전에 돌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유리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국과 오국은 일단 이 판을 좀 중점적으로 보되 재밌는 모양이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하면은 동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하민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기풍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박하민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굉장히 참는 좀 바둑을 뒀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사실 참아서만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안전하고 두텁고 이렇게 침착하게 두지만 그래도 요즘 성적이 조금 올라간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화를 낼 때에서는 좀 화를 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한태희 선수는 사실 한태희 선수도 딱히 이 선수는 공격형, 이 선수는 수비형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태희 선수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최근 그런 모양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트렌드에 잘 따라가는 바둑을 보여줍니다. 물론 초반 10분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두 선수의 사용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태희 선수는 굉장히 빠르게 뒀고 지금 박하민 선수는 좌상 쪽에서 여기를 지금 흙이 눈목자에 있었던 거에서 붙이고 있고 보통은 이렇게 끊어서 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활용을 하고 손을 빼고 뭔가 다른 걸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백이 손을 빼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 실전 바둑에서 본 적은 없지만 저도 뭔가 인공지능 이렇게 막 찍어보면서 어디에선가는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박하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특히 인공지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선수 중 사실 네. 최근에 선수 바둑 기사들 중에서 영향을 안 받은
기사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이 상황에서 평범한 수라면은 그냥 있는 거 있고, 하지만 이거 교환해 놓고 여기보다는 그래도 붙여놨으니까 늘 것 같고요. 늘어서 둔다면, 일곱, 이런 자리 둔다면은 아홉, 뭐 흑입장에서 귀를 단단하게 지키고 상병 갔기 때문에 별로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젖히면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선수로 막았으니까 이거라면은 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흑은 젖히는 수와 있는 수 두 가지가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 젖히는 것보다는 있는 쪽이 좀 더 두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박하민 선수가 연구되어 있던 수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것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둔 것인지, 네. 일단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지금 착점을 했고요. 한태희 선수도 장고에 들어갔어요. 네, 한태희 선수도 네. 글쎄요, 이 수에 대해서 뭐 연구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흑은 그냥 뭐 손을 빼고 이곳을 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길 두더라도 백이 찌르고 이어봤자 어차피 이곳을 이으면은 뭐 수가 되진 않거든요. 가장 쉬운 건 있는 것. 근데 잊고 나서 늘 때 어차피 여기 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아예 손을 모르면 손빼란가요? 그렇죠. 당연히 뭐 백이 먼저 두더라도 큰 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절한 응수를 찾지 못한 거죠. 받는 것만 계속 뭐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손을 빼는 것도 돌이 놓여지고 보니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착점입니다. 날일자로 걸쳤는데 이렇게 받는 것보다 반발하는 게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왜일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당연히 뭐 네. 날일자로 걸치면 날일자로 받는 것이 처음 딱 일감이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네. 뭐 손을 빼고, 그러니까 손을 뺀다가 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양걸침을 당해도 막상 괜찮더라고요. 네, 양걸침을 당하더라도 네. 뭐 어느 한쪽을 정해서 이렇게 붙여서 두면은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네, 역시 손을 빼죠 지금. 박하민 선수가 두고 싶었던 것은 이곳을 어떻게든 끼워 이어서,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젖혀주길 굉장히 바랬겠네요. 좀 젖혀서 두지도 않았는데 끼워 있고 네. 이쪽 막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은 상변을 막고 이 정도. 지금 이런 변화가 이러고 이제 흑이 양걸침으로 우아기 쪽 정석 진행 가장 혹시 손 뺄지도 모른다고 보고 손을 네. 아예 못 빼게 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지금 끊었습니다.
이거는 백이 늘거나 아니면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사실 귀를 둬야 되거든요. 네. 이거 단수를 안 쳐놔야겠네요. 둘, 이렇게 잡을 때 여기 30초. 젖히는 걸 선수하려면 다섯, 이렇게 두고, 셋, 그러니까 넷, 혹시 손을 뺄지도 다섯, 모르니까 여섯, 부분적으로는 좀 일곱, 악수이지만 손을 못 빼게 여덟, 하기 위해서 지금 한태희 선수는 부분적으로 악수인 저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네, 모양을 주는데요. 저런 수는 그러니까 네. 손을 확실하게 내가 선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돌을 그냥 보태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안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박하민 선수는 좀 더 돌을 키워서 혹시 잡을 수 있나 일단 이걸 보고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리 선수가 되더라도 단수치고 축은 뭐 안 봐도 여기를 걸쳐놨기 때문에 당연히 축에 걸린다고 봐야 되고요. 장문처럼 두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순간에 바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뚫고 단수 치면은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박하민 선수가 두려는 것은 이러고 이제 그냥 한 칸 정도 뛰어서 돌을 버리기가 좀 부담스럽게 여기나 뭐 이런 데로 둬서 네. 흙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들어서 좀 무겁게 두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돌을 가볍게 버리는 수를 두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게 이제 박하민 선수의 작전입니다. 서로 손을 못 빼게 하고 네. 있네요. 그게 아니라면 네. 글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여기 둬서 나갈 때 나가면은 사석 작전. 30초. 하나, 둘, 이건 오히려 이렇게 두고 백이 셋, 선수로 넷. 둘 수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네, 가네요. 버리는 쪽으로 갔어요. 가능해 보이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나가서 여기 잡는 것이 흙이 선수라고 한다면은 백이 좀 집으로 아픈데 백이 이걸 꼭 안 받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네. 다른 데를 만약에 가고요. 여길 가고 끊으면 그냥 뛰어서 뭐 싸우면 되거든요. 당장 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흙은 계속해서 나가서 저 곳을 그래도 집으로 크기 때문에 잡느냐 아니면 우아기 쪽을 양걸침을 하면서 왠지 계속 두기보다는 그래도 기분적으로는 손을 크다 하고 일단 저곳은 너무 크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선수로 돌을 버린 이후에 이제 백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부 30초. 저희가 중계하던 것이 끝나고 잠시 이제 검토실을 가서 뭐 이지현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바둑이 어땠는지, 장고 바둑이 어땠는지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보통 같으면 이제 검토실에서 네. 뭐 어떤 바둑은 어땠다, 지금 장고는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네.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와 신민준 선수 바둑이 워낙 재밌고 미세해서 그냥 끝날 때까지 다른 바둑을 아예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동윤 선수와 이지현 선수 바둑 거의 못 봤고 이제서야 이제 장고대국 좀 놔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 이세돌, 신민준 선수의 다섯, 대국이 여섯, 워낙 틈을 안 주긴 했어요. 네. 아홉. 아주 뭐 대표적인 사석 작전 모양인데요. 지금 박하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싸울 수도 있었지만 지금 모양이 훨씬 더 깔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여기서가 궁금하네요. 일단 저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과연 아주 두텁게 하나 지켜둘 것이냐, 아니면은 손을 빼고, 만약에 손을 뺀다면은 그냥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길 둬서 이 두 점을 좀 압박하는 행마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이 여기서 하나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이 수 자체가 뭐 그렇게 이상한 수일 리는 없습니다. 한 수의 가치는 있어 보여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지키는 거는 너무 안전하게 지키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손 빼는 거는 끊기는 게 조금 부담되고, 좀 중간 정도, 이제 끊겨서 싸울 때 그래도 돌이 하나 와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흙이 젖혀서 좌변 쪽 커질 수 있는 것도 지켜내고요. 아주 그럴듯한 모양을 갖췄는데요. 네. 귀중한 선수는 흑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걸쳐둔 쪽 양걸침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유력한 수죠. 이 장면에서 뭐 딱히 다른 곳이 워낙 두고 싶은 데가 있다면 모를까, 안 보이면은 그래도 아무리 최근에 뭐 걸쳤을 때 안 받는 게 유행하고 그 네. 정석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근데 이제 지금 한태희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건 있어요. 여길 두고 보통은 이제 붙여서, 아까 이제 이세돌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바둑에서도 나왔지만 이 변화를 프로들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백이 좀 세력적으로 뒀잖아요. 이럴 때는 백이 여길 끊고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잡는 정석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왠지 굉장히 잘 어울려 보이거든요. 표시는 실리도 흑에게 많이 돌아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흙이 뭐 못 들 건 없어 보이지만 바로 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저런 변화가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정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꼭 요즘 인공지능 정석만 두라는 거 없잖아요. 옛날 정석으로 두면 됩니다. 네. 지금 박하민 선수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두고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여기서 이제 한태희 선수가 아 그래 이미 뭐 길은 정해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붙이면 네. 지금은 돌의 배석상은 실리아 세력이 확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또 모양을 주고 깨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두고 들어가도 둘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실리아 세력이 극명하게 나뉘는 바둑으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은 빵따냄 주는 건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이 정서로 갈지, 마지막 둘 여러 다 가지 네, 가능합니다. 좀 비교를 해보고 있을 텐데요. 여덟, 아홉,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그냥 늘어서 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걸로 꼭 여기 두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곳 두고 네. 오면은 나가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두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죠. 이미 좌상기에서 실리로는 그래도 흙이 꽤 짭짤하게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너무 치우치는 거는 좀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아래쪽으로 셋, 넷, 다섯. 이렇게 뒀을 시에 이제 백이 그냥 이곳을 붙인 이후에 협공하고 이쪽 협공을 맛보면서 둘 수도 있고, 백은 그냥
흙이 뚫고 나오면 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생각으로 같이 나가면 사실 흙이 당장은 좀 부담되거든요. 30초.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공중전이 시작이 돼요. 5, 6, 7, 8, 9, 10. 4번 남았습니다. 자, 조일겔 한번 사용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이제 백이 만약에 이곳을 붙여서 둔다면 흙이 젖히면은 사실 이곳을 찝어서 수순만 달라졌을 뿐이지 모양이 똑같이 되거든요. 5, 그건 찌르고 6, 7, 벌리고 8, 9. 네,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보석에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네요. 한국물가정보와 신한천일염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신한천일염의 경기입니다. 네, 지금 한태희 선수가 약간 비틀어서 정석을 선택하자 박하민 선수도 우변 쪽 침입하면서 바로 이제 전투로 가자 네. 이런 뜻이고요. 흙이 이곳을 뚫어가는 건 백 입장에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두 점의 가치보다 이 두 점 물론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백이 모양이 괜찮거든요. 네. 흙은 여기 뭐 날일자나 이곳을 둬서 일단 돌과 돌이 막히지 않게 두고 백이 지킨다면 그때 뛰어나가서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8, 9. 아, 좀 타이트하게 두네요. 저런 수는 지금 이런 곳이 정리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뚫어서 주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백도 마냥 받아줄 수만은 없겠네요. 그렇죠. 백도 만약에 이런 걸 이제 하나 젖혀놓고 지킨다든지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태희 선수의 생각은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그래도 있는 것이 좀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7, 8, 9. 바둑이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 뭔가 좀 돌과 돌이 서로 부딪힐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의 경우는 만약에 흙이 여기가 돌이 왔어요. 돌이 오고 차단하면은 이때 이렇게 계속 나가기가 만약에 부담스럽다 하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이 두 점을 버리고 그냥 세력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한태희 선수는 우하 쪽에 차단 당하는 것이 그래도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신경 쓰이는 것은 나보다는 백이다. 네, 백 쪽이 훨씬 더 신경 쓰인다. 그런 뜻이고요. 근데 백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점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흙이 약간은 좀 억지성으로 끊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 점은 너무 크지 않나요? 아니 근데 지금은 충분히 버리고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상 쪽에 지금 뭐 변화 자체가 네. 백이 그래도 세력적으로 돌이 있기 때문에 우하 쪽이 만약 이 두 점이 잡히더라도 중앙만 얇지 않게 막아낼 수 있다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어려운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최효진 캐스터가 막상 실리파인가 본데요. 아까 전에 여기 이 붙여서 셋, 넷,
이 변화도 뭔가 네. 흙 쪽에서 좀 둘 수 있지 않냐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 두 점 잡으면 계속 실리가 귀가 통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 둘, 셋. 혹시 본인도 잘 모르고 있었던 기풍이 그런가요? 일단 뭐 싸움이 커질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막아서 네. 지금 우하 쪽보다는 이제 우변 쪽 전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밀면은 양쪽 축이 걸린다 이런 게 이제 네, 모양인데 다섯, 흙이 이곳을 젖혀서 일곱, 여덟, 이런 바꿔치기라면은 또 흙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흙이 여기로 막는 것은 이거는 흙이 잡은 것보다 우하 쪽이 더 커 보입니다. 이 변화는 흙은 아래쪽에서 막아서 일단 싸우는 것이 당연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간을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지금 막는 거 네. 말고도 다른 고민되는 자리는 어디죠? 마지막. 글쎄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그럼 하고는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아니면 이제 여기 느는 거거든요. 늘어서 둬서 여기 이제 나와 끊는 거를 최대한 이제 강력하게 30초. 만들겠다. 하나, 이것 느는 걸 좀 셋,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네요. 백이 다섯, 자체 내에서 여섯, 살더라도 일곱, 여기 여덟, 나와 끊는 거. 아홉, 네. 진짜 거길 막나요? 부분적으로는 사실 백이 훨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한태희 선수 생각은 그래도 하변에 워낙 큰 자리를 부분적으로는 많이 당했을지 몰라도 네. 정리를 하고 이곳을 두면 전체적으로는 좌상기 실리, 셋, 우변, 하변 하면은 둘 수 있다. 여섯, 일곱, 그래도 귀가 큰데요. 네, 저는 열. 귀가 커 보이는데요. 네. 지금 그 변화는. 뭔가 사실 생각을 좀 할 때 좀 불안? 좀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박하민 선수도 안 두잖아요. 이거는 박하민 선수도 이 변화도 변화지만 이것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30초. 여기 젖혀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셋, 넷, 단수치고 네. 단수치는 순간 축이기 때문에 여섯, 박하민 선수도 지금 시간을 썼다는 것은 아홉, 전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둬서 아까 그 그림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 그림은 네. 제가 보는 눈이 좀 이상한가 봐요. 아까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쭉 뚫었을 때요. 네. 귀에 맛이 있나요? 아니 맛은 없어요. 그럼 다 집이잖아요. 맛은 없고 이제 네. 아까 그렇게 뚫었을 시에는 이제 흙이 이제 여기 이제 젖혀 있고 이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30초. 하나, 이거는 셋, 만약에 여기서도 막으면은 이건 좀 달라지는 게 일곱, 선우수가 달라져요. 여덟, 아홉, 충격적인데요. 선우수가 달라져도 계속 두 선수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길 둬서 네. 이 싸움은 부담된다. 근데 AI의 승부 예측 그래프가 계속 100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붙여서 끊어서 이 두 점을 버릴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차지하겠다. 일단은 한태희 선수의 수법에 아홉, 별로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네. 여기 한 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놀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의미 없는 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두텁고 제법 통통하게 집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지금은 네. 백이 선수를 뽑아서 하변도 못 오잖아요. 30초. 하나, 아까 전에 흑이 선수를 뽑아도 네. 백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섯. 있었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확실히 백이 좋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거는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여길 잡아서 이것까지 당하면 사실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길 둬서 백이 잡으면은 아,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고 네. 뭐 이런 데 둬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홉, 무슨 뜻이죠? 일단 막을 때 끊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한 칸 뛰면은 흑이 백을 수상전으로 네.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럼 끊을 게 아니라면 왜 찌르죠? 30초. 하나, 여길 젖히고 셋, 이곳을 네. 둬서 네. 다섯, 포구 치면 여섯, 끊어서 이거는 좀 일곱, 수상전이 여덟. 다르다. 아홉,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한태희 선수는 여기를 젖혀 이어서 이곳을 지키면 끊어서 백도 좀 찜찜하다. 여기를 혹시 뒤로 두면은 이거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져요. 여기 한 점을 잡게 되면은 백이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흑이 괜찮거든요. 30초. 일단 끊는 건 안 되고 아래로 젖힐 거예요. 젖혀서 두는 수를 네. 지금 다섯, 보고 일곱, 그것밖에 없고요. 여덟, 지금은 아홉, 만약에 이제 박하민 선수가 혹시라도 이 전투가 뭐 혹시라도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거를 선택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셋, 백이 귀를 안 내줄 수 있다라면은 안 내주는 게 여섯, 좋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냥 만약에 이어서 네. 여길 끊어서 이런 식으로 귀를 잡게 되면 이건 흑이 진짜 잘 됐어요. 여기도 네. 두텁게 막아냈고 나가는 것도 남아있고 30초. 귀도 흑이 하나, 차지했고 둘, 이거는 백이 망하는 넷, 그림이고 다섯, 백은 이 여섯, 자리를 둬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시간 한 번 더 쓰는데요. 10분 남았습니다. 이곳을 두면 이렇게 해놓고 뭐 벌려서 백이 지키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흑이 이런 거를 좀 해놓으면은 마지막 하나, 백이 먼저 두더라도 혹시 뭐 몇 수 늘어진 패라도 둘, 만들 수 있다라면은 셋, 넷, 예를 들어 이런 걸 해놓고 뭐 지킨다든지. 일곱, 근데 여덟, 이건 아홉, 손해가 큰데요. 맛은 남겨둘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나가는 거를 그냥 내 손으로 없애는 거니까 좀 그렇네요. 귀 수상전은 흑이 정상적으로는 뭐 이길 수가 없어요. 30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둘, 약간 늘어진 패를 셋, 버티지 않는 넷, 이상은 네. 그냥은 수상전은 일곱, 안 여덟, 됩니다. 아홉,
한태희 선수가 약간은 좀 살짝 무리스러운 전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처음에 단수 치고 여기로 막은 것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한태희 선수도 시간을 씁니다. 우하는 확실히 백이 득점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네, 우아 쪽의 네. 진행은 그러니까 흑이 뭔가 딱히 좋은 수가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뭐 좋은 묘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하변 쪽으로 돌이 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변에 돌이 오고 백이 한 수 더 지켜서 깔끔하게 지킨다면은 우아 쪽에서의 변화는 백이 화점에 있었고 흑이 양걸침을 했던 모양인데, 물론 흑이 여기랑 이곳에 집을 얻었다고 해도 네. 우아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덟, 백이 잘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박하민 선수는 두텁게 하나 받아줄 것이냐. 사실 받지 않아도 맛은 있지만 뭐 큰 수가 나지 않고 여기 다가오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둘, 여섯, 셋, 일곱, 넷, 여덟, 다섯, 아홉,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이제 이곳 이제 걸치고 뭐 이런데 이제 집으로 큰 자리 두면서 네. 중반전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좀 잔잔한 진행이 이어지겠어요. 좀 좁혔네요. 날일자 가도 결국 한 번 더 둬서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네. 아예 그냥 그곳은 단단하게 둬놓고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뜻이네요. 마지막. 지금 안국현 선수와 박건우 선수에 대고 셋, 굉장히 무난한 듯 하면서도 다섯, 뭐 서로 여섯, 실리아 세력이 일곱, 굉장히 나눠서 여덟, 그러니까 아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좀 준비가 되는 대로 아직 이 바둑이 뭐 그렇게까지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판을 좀 잠시 동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신민준 선수와 이세돌 선수 바둑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바둑을 보다 들어와서 좀 지쳐서인지 치열하게 이렇게 그렇게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네. 대국을 하고 있네요. 사실 근데 이런 바둑도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뭐 물러난다고 해서 그냥 졌는데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타협하면서 두더라도 최소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물러나기 네. 때문에 자, 당분간은 뭐 서로의 모양을 구축해 갈 텐데요. 자, 안국현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대국도 함께 보도록 하죠. 바둑이 네. 뭐 어느 한쪽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두 판 동시 보면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중계하는 입장에서 한 판만 보는 게 나을지 두 판 보는 게 나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두 판 모두 굉장히 좀 집바둑으로 네. 좀 잔잔히 흘러가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돌과 돌이 부딪힐 때까지는 한번 같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양들이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일단 흙의 집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두 판 모두 네. 흙을 가진 선수들이 좀 집을 좀 많이 차지했고, 덱을 가진 선수들이 약간은 그래도 중앙의 두터움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흙이 좋은 거 아닌가요? 오랫동안 안 하는데 이렇게 실리파인 거 거의 처음 알았는데요. 30초. 하나, 지금 안국현 선수와 셋, 박건우 선수의 넷, 대국 같은 경우는 다섯, 네. 일단 여섯, 눈에 보이는 집은 일곱, 당연히 여덟, 흙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 중앙 네. 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곳의 중앙이 뭐 어느 정도 집이 되느냐. 네. 단순 집으로만 계산하면 12, 14, 16, 20집, 25, 30이 좀 강하고 40, 50, 흙집이 한 60집 정도가 나요. 근데 100은 여기가 15은 확실히 약하고요. 11, 네. 2, 상변이 여기도 한 10집 보기 10집 정도 봐야 되나? 10집, 20집. 하나, 중앙에서 둘, 그러면은 네. 셋, 35. 네, 그 정도는 나야 되네요. 물론 일곱, 100이 여기 둬서 늘어나는 것과 이쪽에 두터움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래도 네. 그러니까 흙이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흙이 좋다기보다 흙이 두기 편한 거. 그러니까 아, 보통 뭐 공격하는 쪽보다는 좀 집이 네. 있고 타개하는 쪽이 두기 편하다고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바둑 자체는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두는 거에 있어서는 박건우 선수가 좀 더 뭔가 한 수 한 수를 좀 편하게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네요. 그렇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의 두터움이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중앙 경계선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인공지능 스코어를 알려드리면 박건우 선수, 안국현 선수의 대국은 딱 5대 5네요. 지금 네. 정확히 하면 51% 박건우 선수가 51% 나오긴 하는데 네. 5대 5고 박하민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바둑은 박하민 선수가 뭐 6대 4 약간 넘게 네. 한 6대 4 정도로 지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셋, 넷, 근데 그 정도 차이라면은 뭐 아직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뭐 정리되지 않은 곳들도 워낙 많고요. 네. 지금 안국현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바둑을 보시면은 여기를 두 칸 뛰고 지금 이곳을 이렇게 입구자로 두자 막아서 이 부분의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길 두면서 돌과 돌의 연결을 좀 확실히 했어요. 지금 이 수의 의미는 이곳을 막으면 붙이고 넷, 끊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끊어갈 수가 있거든요, 백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방비하고자 지금 두텁게 지켜놨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30초. 하나, 셋, 둘, 넷, 셋, 다섯, 넷, 여섯, 다섯, 일곱, 여섯, 여덟, 일곱. 한태희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은 하변 쪽이 20집, 30초. 하나, 좌상 쪽이 둘, 이것도 셋, 20집, 넷, 이곳이 한 15집. 네. 흙은 쉬운 5집이 거의 여덟, 앞으로 바둑 끝날 때까지 크게 변화는 안 생길 거예요. 뭐 발전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서 거의 확정이고 지금 위로 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살면서 좀 집이 늘어나겠네요. 이곳이 예를 들어 뭐 밀고 네. 이런 식으로도 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요. 대략 뭐 60집 정도로 네. 봐야겠군요. 흙집은 60집 정도로 거의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뭐 놓고 따내지 않는다 보면 8, 10, 하나, 16, 20, 26, 28 넷, 이곳이 한 15집 정도 그럼 43, 45 여덟, 백이 좀 편하겠네요. 흙집이 60집이고 백집은 확정과 45의 중앙이거든요. 집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집 차이가 네. 많이 난다면은 흙이 뭐 좀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집 차이가 뭐 한 15집 정도의 백이 중앙의 두터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30초. 하나, 확실히 오히려 백 쪽이 네. 두기 편한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판 모두 실리와 세력의 대결인데 그래도 안국현, 박건우 선수의 대국은 집 차이가 좀 나는 편이고요. 네, 셋, 넷, 다섯, 안국현 여섯, 선수는 일곱, 지금 박건우 선수의 집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놓은 이후에 다시
중앙 쪽을 뒀어요. 지금 저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안국현 선수가 아주 잘 둔 것이 네. 뭔가 이렇게 뚫었으니까 여기까지 막아서 완전히 집을 다 지우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막아서 집을 지우는 거는 한 10집 이내예요. 10집 정도인데 이곳을 흙이 한 칸 띄어서 베개 모양이 다 많이 지워지면서 이런 약점 남는 것은 가치가 네. 훨씬 더 크거든요. 결국 중앙을 만들어야 되는 바둑이거든요. 그렇죠. 안국현 선수 바둑은 하나, 그냥 변에 있는 집으로는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고 다섯, 네. 어느 정도 이제 줄여놓고 일곱, 중앙에서 이제 몇 집 여덟, 나냐가 승부가 아홉. 되겠습니다. 안국현 선수의 바둑의 이제 좌변을 보시면요. 보통 좌변 같은 모양은 여기가 지금 뚫리는 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사실 굉장히 큰 자리라서 뭐 당연히 서로 빠르게 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은 물론 백이 둔다면 당연히 이곳을 뚫어서 둘 거예요. 근데 아홉, 여기로 뒀을 때 막상 백이 좀 늘어나는 것과 흙이 이런 데 두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데 끝내기까지 보면은 특히나 이 자리에 돌이 와서 중앙으로 횡마할 때 흙이 편해지잖아요.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국현 선수가 좌변 쪽을 두지 않고 있고 박건호 선수 입장에서도 물론 나중에 둘 곳이 없다면 당연히 넘어가는 게 크지만 뭐 서둘러서 둬야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30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태희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은 한태희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중앙 쪽으로 한번 나가보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날일자로 뒀는데 박하민 선수가 뭐 변에서 막거나 그렇게 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 둘 때부터 좌변 쪽은 흑에게 집을 좀 내어줄지어도 나는 무조건 여기 중앙을 막겠다. 그렇게 지금 작전을 세우고 이곳을 붙이면서 30초요. 하나, 여기를 지금 밀었는데요. 셋, 늘어주고 중앙을 다섯. 나가더라도 여섯, 일곱. 그냥 중앙을 막았습니다. 이곳을 사실 늘어도 흑이 중앙을 나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 중앙 자체는 굉장히 두텁네요. 네. 박하민 선수는 일단 중앙만 두텁게 해놓으면은 네. 전체적으로는 아주 두기 편하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확실히 셋, 백이 굉장히 두기 넷, 편할 것 같아요. 다섯, 그러니까 집이 여섯, 흑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여덟. 않고요. 아홉.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의 숫자는 차이가 꽤 벌어졌어요. 박하민 지금은. 선수 대국이요? 네, 아까는 한 6대4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꽤는 아닌가요? 65? 네. 아니 65가 아니죠 지금 75. 어, 네, 꽤 벌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갔네요. 송태곤 해설위원의 체감도 그 정도인가요? 아니 저는 75는 아니고요. 한 30초요. 근데 진짜 백이 두기 편하겠다. 그러니까 네. 백은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네. 그냥 두터운 데만 두고 있어도 흙이 굉장히 막 여기도 좀 처리해야 되고 저기도 처리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바쁜 네. 그런 바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면 무조건 100이겠군요. 그쵸. 그거는 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기사들이 이제 흑과 백이 뭐 누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라면 뭐 흑을 잡겠어 백을 잡겠어 이게 아니라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백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체감상으로 네. 몇 대 몇 정도냐 했을 때 75는 너무 끝난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네. 아니지만 지금 박하민 선수가 보시면은 여기를 지금 한태희 선수가 뭔가 약점을 노리려고 이곳을 두자 하나 교환을 해놓고 뒀어요. 만약에 여기서 흑이 다른 데 뒀다가 이런 자리 오면은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흑은 일곱, 여덟, 뭔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셋, 근데 넷, 다섯, 흑의 입장에서 만약에 네. 여덟, 아홉.
이거는 나중에 또 끊어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후수로 넘어가면 이러고 백이 만약에 중앙을 먼저 둔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한 8대2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중앙 오면 이제 정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이 좌변 쪽을 사실 네. 여기를 지금 왜 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바둑이 안 좋다고 보고 흠집을 네. 남길 생각이었나요? 약점을 뭔가 노리고 뒀던 것 같은데 네. 그걸 당장에 결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후수로 살고 백이 중앙에 온다면은 네. 이 교환은 악수입니다. 이 교환 안 하고 일곱, 그냥 선수로 좀 살아놓고 중앙을 뒀어야 돼요. 박하민 선수의 바둑은 박하민 선수가 확실히 지금 편한 상황이고요. 안국현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국은 지금 중앙 쪽이 뭔가 안국현 선수가 조금 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둬서 이곳 끊는 것과 이 자리 끊는 것 양쪽을 좀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지금 박건호 선수가 다섯, 둔 수는 일곱, 그 부분이 뭐 당장 백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섯, 여섯, 이 자리를 여덟, 아홉, 두면은 나갈 수는 없거든요. 축이라서. 여기를 둬서 지키면 그냥 계속해서 중앙으로 좀 뭔가 나가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느 쪽을 지켜도 끊기니까 네. 끊기는 게 남아 있으니까 차라리 자세를 잡아서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초.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하민 선수, 한태희 여섯, 선수의 바둑 일곱, 제가 만약에 여덟, 흑으로 이걸 아홉. 둔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가슴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네. 흑이 이기려면은 백집을 15집 이상 나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나 있는 게 이미 그러니까 백이 지금 먼저 두는데 네. 그러니까 좀 진짜 심하게 말하면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사실 이런데 뭐 이렇게 두면은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근데 30초. 하나, 둘, 글쎄 어디까지 둘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좋아서 백이. 다섯, 워낙 철벽이라서요. 네. 뭐 이런데 일곱, 네. 여덟, 아홉, 그리고 어디 가서 흑이 시비를 걸 만한 곳이 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태희 선수 바둑은 한태희 선수가 흑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8, 10, 18, 23, 26, 27, 30, 35, 40, 45, 50, 그러니까 흑집이 65가 조금 더 나요. 65가 좀 더 나는데 네. 100은 8, 10, 18, 20, 25, 30, 40 거의 47, 8 그러니까 거의 쉬운 집 가깝게 난 상황에서 쉬운 집이고 흑이 65라고 하면 15집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이 선수로 덤까지 해서 두는 거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가 우하기에서 확실히 이득을 받고 좌변 쪽에서 30초. 이 하나, 중앙 쪽을 막아가는 둘, 선택은 네. 굉장히 좋았다. 넷, 어, 다섯, 점수를 우하기에서 한 번 얻어내고 일곱, 좌변에서도 얻어내고 두 번 점수를 얻어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선우수가 바뀌어야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한 수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래도 초읽기 바둑이고 바둑이라는 게 또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한국물가정보의 박하민 선수가 굉장히 판을 30초. 잘 하나, 짜고 리드를 둘, 잘하고 있습니다. 셋, 30초. 하나, 다섯, 둘, 여섯, 셋, 일곱, 넷, 여덟, 다섯,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뭐 저번 중계 때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국현 선수가 이제 자신의 바둑을 복귀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막 나보고 있는데 30초. 그냥 만만치 않은 것 같았다. 나빠도 조금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은 네. 퍼센테이지가 5%, 6%뭐 이렇게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네. 그때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같이. 그래갖고 진짜 깜짝 이제 놀랐었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이 정도면은 그냥 한 수 굶으면, 그러니까 한 수를 그냥 안 두면 거의 비슷하겠는데 했는데 진짜 한 수를 아예 그냥 자기 집을 메우는 수를 두니까 5대5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하민 선수, 한태희 선수의 바둑은 여기를 지금 막았어요. 마지막에 둔 곳이 이곳을 막았는데 네. 여섯, 일곱, 지금 여덟, 일단 알려드리면 아홉. 인공지능 스코어는 8대입니다. 8대인데 이거를 만약에 안 두고 여기서 흑이 둔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뭐 5대5인가요? 5대5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 하나, 안국현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국은 다섯, 여섯, 이제 뭐 밋밋한 집바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국현 선수가 다 끊어갔어요. 지금 돌을 어떻게 보면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막상 끊기니까 위험해 여섯. 보이죠. 일곱, 여덟. 처음에 안국현 선수가 이곳을 뒀을 때 하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수순에서 흑이 뭔가 좀 약점을 네. 보였는지 돌이 차단이 됐고, 어쨌든 안에 갇혀 있긴 하네요. 그렇죠. 흑은 안에서 네. 두 집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 쪽으로 탈출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탄력이 좀 크게 없는 모양인가요? 네. 굉장히 살기가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대마가 뭐 잘 잡힌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30초. 하나,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셋, 굉장히 살기가 다섯, 어렵겠는데 이런 여섯, 느낌이 듭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글쎄요, 박건우 선수가 어떤 수순을 좀 잘못 뒀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 자리가 조금 둘, 집이 지워지는 동안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이 집을 어디선가 얻는 수순을 두고 돌이 끊긴 게 아니라 그냥 중앙 쪽을 두다가 돌이 끊긴 거기 때문에 만약 살더라도 백집이 좀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면은 그것도 이상합니다. 다섯, 여섯. 지금 박건우 선수가 일곱, 여덟, 뭔가 노리고 있는 게 있나요? 거길 둬서 그냥 뭐 어디 사는 게 아니라 혹시 나가서 베개도를 좀 노릴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도 차단은 돼요. 근데 백이 어차피 여기를 있는 순간에 네. 여기 나와서 끊는 것과 중앙 끊는 게 맞보기라서 동시 흑이 양쪽을 지키는 묘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둘, 셋, 넷, 어차피 지키고 다섯, 든다면은 여섯, 일곱, 중앙 쪽 나가면서 이제 살아야 돼요. 아홉. 흑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박건호 선수의 생각은 그곳을 좀 나가놔야지, 이곳을 살려놔야지 여기를 어디 두고 뭐 이런 데 뛰고 할 때 네. 이런 곳까지 혹시 뭐 선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요석이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진행이라면 그래도 다 지우면서 사는데요. 30초. 근데 하나, 문제가 네. 둘, 셋, 넷,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을 지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다섯, 또 반대로 보면 여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쪽 중앙은 지워지지만 여기는 지금 이미 지켜냈고 네. 상변 집이 늘어나고 이 자리 두게 되면 우변은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흑이 집으로 네. 꼭 앞서고 있다. 박건호 선수가 집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
네, 까지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이 바둑 아직 두 판 모두 끝나려면 멀었지만 네. 양쪽 판 모두 100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판을 두텁게 잘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박건우 선수 지금 엄청난 승부수를 뒀어요. 거의 그냥 여기를 뭐 잡혀서는 안 된다 보고 이 자리를 이었습니다. 이 싸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느낌으로는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30초. 일단 뭐 승부를 여기서 안 보면은 셋, 어떻게 뭐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5, 6, 7, 30초. 8, 9, 10. 마지막 근데 이거는- 한 번 남았습니다. 6, 7, 8. 수가 없는데요. 글쎄요. 뭐 승부수이긴 한데 너무 한 10수 이내에 바둑이 네.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끊었을 때 무슨 수가 있는 마지막 거죠? 하나, 회귀할 수 있는 행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떤 수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 장면인데요. 자, 신한천일관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